저는 제 소개 잠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죄송해요. 이거 좀 빼고 할게요. 저는 강남역에 있는 사랑이 아프니치과라고 사랑이 발치치과의원을 2013년 9월 1일쯤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제 만 5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여기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사랑니 발치 그리고 매복치 발치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진료는 기구조차 없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 A라고 표시된 그 지역인데 여기 빨간색부터 쭉 올라가는 길이 이제 강남대로 강남역에서 이제 제일 번화한 그런 도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목으로 한참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 위치 찾는 전화 오는 게 가장 전화 받는 일이 좀 큰 걸로 하나인데요. 대로변에 있는 치과가 아니라 이제 안쪽에서 우리도 그 임대료를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00%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유는 당일 발치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유는 이제 그 신환이 왔을 때 뭐 어떤 환자가 오든 물론 뭐 염증 심하다든가 뭐 문제가 있는 환자들 꼭 그렇진 않겠지만 그날 사랑니 발치하고 집에 가시는 거를 그런 예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이거는 한 1년 전쯤 사진인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직원이 하나가 아니니까 지금은 직원이 3명인데요. 데스크 1명, 진료실 2명인데 잠깐 한 달인가 2달 정도 직원 못 구해가지고 1명으로 쓰고 있을 때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발치하고 뭐 저기 앞에 가서 소독도 하고 뭐 동의서도 받고 제가 다 하기 때문에 PA 찍는 거 말고는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취도 하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사진 잠깐 올린 이유는 먼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사진을 넣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에 한 20명 이상 정도의 사랑니 발치를 하는데 그렇게 5년 이상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빨리 뽑아볼까 이렇게 한 건데 사실 꼭 빨리 뽑아야 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사랑니를 잘 뽑으면 되지만 꼭 빨리 뽑아야 되진 않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사실 이거 뭐 자랑하려고 이렇게 찍었지 제가 이걸 항상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찍은 것들 몇 가지 올렸는데 저 이 정도 2분 22초에 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빨리 한 거죠. 빨리 했는데 사실 이걸 2분 22초에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같이 뭐 하루에 너무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뭐 저 정도면 뭐 10분 15분에 했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뭐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좀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랑에 대한 발치에 대한 컨셉 그리고 그 길어졌을 경우에 해야 될 일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삼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정도를 사실은 했으면 굉장히 빠른 거죠. 저도 이 정도면은 네 빨리 이렇게 왼쪽 같은 경우 이제 4개를 뽑았는지 2개를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5분 39초 왼쪽에 아마도 왼쪽 같은 경우도 4개 뽑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오른쪽은 12분. 근데 사실은 이게 왼쪽에 뭐 좀 쉬운 거를 저렇게 뽑는 것보다는 사실은 오른쪽 거가 더 빨리 한 거죠,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고, 이것도 뭐 7분 56초. 요거는 6분 56초. 4개 뽑는데 뭐 이 정도 걸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보면 이제 발치에 제가 생각하는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늘어지는지라는 걸 좀 체크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이 어떤 게 있는지 보고 발치한 사진들 그 다음에 동영상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제가 발치할 때마다 항상 3가지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3가지를 제 매복치 발치의 어떤 원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퍼즐을 만들기, 제가 퍼즐 만들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사랑니를 매복되어 있는 거를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퍼즐을 만들어서 빼지 않으면 사실 뭐 아무렇게나 갈거나 아무렇게나
해서는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퍼즐 만들기라고 이 명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3세번의 법칙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지어봤는데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 사랑니에 대해서 힘을 3번 정도 주었을 때 그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걸려있거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똑같은 힘을 계속 5번, 6번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매복치 발치는 하나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본 이젝션. 우리가 치아를 물론 삭제를 해서 빼야 되지만 뼈를 하나도 안 치고 뽑을 수 있는 경우보다는 뼈를 쳐서 잘 뽑는 경우가 더 좋은 그 결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퍼즐을 만들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오돈토미를 해서 치아를 빼야 되는데 이 오돈토미를 어떻게 할까? 물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오돈토미 라인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것도 뭐 어떤 분은 로우 스피드만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헤미섹션 하듯이 했을 때 더 잘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퍼즐을 만들 것인가 라고 사진을 보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돈토미는 한 번에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루트가 잘 안 나왔는데 뒤에도 이제 루트 안 나온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루트를 안 나올 때 첫 번째는 이제 그 루트를 잘라서 헤미섹션을 해서 빼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제 나머지들은 좀 부러져서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똑같이 제일 첫 번째 말씀 왼쪽 그 48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케이스와 똑같이 오돈토미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헤미섹션을 해서 나왔던 경우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38번 같은 경우는 헤미섹션을 하려고 했는데 왼쪽에서 이제 그 크라운이 부러지면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자들 보시면 여 썰고 이렇게 썰어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를 끊어내야 되는 이 반응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사진에서는 이제 설명을 안 드리면 사실 이거 갖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메지알에서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안 나왔을 경우 뭐 이거는 본 이젝션도 하고 이제 그 디스탈로 들어가지만 이런 경우 앞에서 그 메지알에서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메지알에서 100번 흔드는 것보단 이제 다음 또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이 이게 움직이는 정도가 계속 똑같다면 이거를 뭐 5번, 6번, 뭐 10번, 20번 한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엘리베이터라는 게 뭐 딱 3번만 해가지고 그 힘이 전달된다 그렇게 뭐 명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사랑니 발치라는 게 단계를 지나서 해야 된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느려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되지 않는 뭔가 이제 단계가 넘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본 이젝션을 한 경우입니다. 아까 사진인데요. 이게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탈 쪽으로 본을 친 거거든요. 사실은 헤미섹션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 이제 디스탈의 본에 들어가 있는 거를 쳤기 때문에 잘 나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사랑니 발치라는 게 답이 있진 않잖아요. 정답이 있을 수는 없는데 그 와중에서 어떤 것이 제 환자한테 어트라마틱하고 빨리 뽑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해야 될 거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생각하는 본을 치는 기준은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치아를 덮고 있는 치조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나오는데 막고 있는 치조골이라면 그건 당연히 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폴크럼을 만들기 위한 삭제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도 지렛대의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지렛대의 작용으로 치아가 나와야 되는데 폴크럼이 없다면 그거를 치아 삭제로 인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어떤 그러면은 문제들이 있을까 이제 3가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한참 동안 이제 발치를 하면서 그거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시초를 그러니까 시간을 다
봤던 적이 있습니다. 한 며칠 정도 시간을 재면서 느려졌을 경우에 왜 느려졌는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들이 딜레이가 됐는지를 좀 적어봤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링구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링구얼 쪽에서 리젝션, 그러니까 오던터미 할 때 링구얼 쪽에서 다 쳐지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준비를 이거를 난이도로 얘기한다면 한 중간 정도, 중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아주 사실은 이제 초보의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렇다고 사실은 너무 어려운 강의라고 생각하진 않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사진들도 좀 있지만, 링구얼 사진을 뒤에서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링구얼 쪽에서 잘 안 잘렸던 게 첫 번째고요. 사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제 결국 깊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깊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깊은 사랑에 대해서 사실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뎁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루트가 안 나오는 경우. 루트가 안 나오는 경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어디전처럼 이제 본과하고 붙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결국은 휘어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긴 하고요. 여러 가지 경우들에 있어서 조금씩 살펴보고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링구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요새는 거의 링구얼 쪽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치는 편이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것도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걸로 사진을 올리려고 좀 찾은 거고요. 대부분 굉장히 리젝션을 좀 파인하게 하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좀 찾기는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나마 링구얼 쪽을 조금 덜 잘리지 않았을까, 그런 거를 사진을 한번 올려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던터미를 했을 때 안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은 링구얼 깊은 쪽에서 안 건드려졌기 때문에 프랙처가 안 되고 오던터미가 안 된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그것들은 이제 해결 방안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뎁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 정도 뎁스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렇게 뎁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한 요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뎁스의 문제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우리가 일반적인 하이스피드 벌을 사용했을 때 그 깊이 끝까지 사진으로 여기 표현을 하자면, 여기서 끝까지 잘릴지 안 잘릴지 그 정도의 깊이에 닿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고요. 이 정도 넘어가면 이제 많이 어려워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라리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48번 같은 경우, 그래도 아페치아를 뽑았기 때문에 2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래도 깊지만 다행이죠. 그다음에 이 38번 같은 경우, 이제 제가 38번 뽑진 않았지만 굉장히 어렵겠고, 그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들은 이제 사실은 안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건데, 이거는 교정과에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고, 이런 정도가 만약에 교정 환자가 아니라면 사실은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인펙션이 돼서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를 예방적으로 뽑는다, 그거는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환자한테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환자는 치축 때문인지 교정과에서 뽑아달라 그래서 발치를 했던 그런 것입니다. 뎁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루트에 대해서는 이제 루트 형태를 솔직히 파노라마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파노라마이기 때문에 파노라마 사진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루트가 이쁘게 생겼죠. 우리가 콘처럼 콘 쉐입으로 이렇게 빠지기 쉽게 생겨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48번 같은 경우 뭔가가 의심스럽죠. 여기가 뭔가가 의심스럽고요. 여기도 많이 이제 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38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휜 것이 확실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어떻게 돼 있을지 이것만 가지고는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환자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만약에 20대 초반의 초반 정도의 여자 환자라 그런다 한다면 저게 루트가 많이 휘어있다 하더라도 오돈토미만 잘 되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것을 넘어가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까 링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링괄을 우리가 어떻게 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기 전에 어디까지 쳐도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링괄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조직 있겠죠. 그래서 링괄 러버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마 동영상에도 나오겠지만 발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크라운이 이렇게 생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안 보면서 그 안에를 오돈토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나토미가 어떨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많이 뽑아 보시면서 우리가 프랩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오돈토미를 어떤 라인으로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건 증거의 문제인데, 이게 끝까지 잘려 있는지 안 잘려 있는지는 사실은 프랙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증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제가 보통 강연 같은 거 할 때 논문 잘 안 내는데, 이거는 논문 아니면 제가 어떻게 사진을 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두 가지 논문이 있는데, 이렇게 이 논문 자체가 이렇게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리뷰 논문이고, 그래서 한번 찾아본 거고요. 사진이 좋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링괄 러브는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만 봐서는 링괄 러브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사실은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사진을 보면 가장 링괄 러브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링괄 러브가 특히 이제 위치에 높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베리에이션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높이와 상관없이 협설측으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링괄 러브 데미지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시전 라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오돈토미 할 때는 사실은 링괄 알베올라 본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가, 왜냐하면 본 이후에 이제 너브라든가 다른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하지만 거꾸로 링괄 플레이트라고 얘기하겠죠. 링괄 플레이트가 사실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무조건 링괄은 본 건드릴 때까지 쳐도 돼요, 이거는 아니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링괄 플레이트를 살짝 건드리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링괄 플레이트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링괄 시원하게 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하면 되게 쉬운 발치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절대로 발치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링괄 러브 눈에 좀 발라 놓으시라고 오래 좀 놔뒀고요. 저는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꽤 이제 파인하게 치는 건데요. 사실 요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발치가 끝까지 되기 위해서는 링괄이 제대로 잘려야 안에서 할 수 있고요. 그거는 발치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보시면서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인데요. 지금 오돈토미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프랙처를 시켰다고 이렇게 증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사진이 얼마나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돈토미를 해놓고 여기를 엘리베이터로 이제 한번 부러뜨릴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나거나 움직이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이쪽에서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든 뭐든 넣어가지고 여기가 차이가 얘가 쉽게 딱 쓰러지는 게 보인다면 그거는 부러진 거잖아요. 밑에가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남았을 수도 있는데, 그때
는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안 나오는 거는 이제 다른 방법, 여기 이제 T자 뭐 오돈톰이라고도 얘기하시던데 여기를 잘라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빼내야 되는 거고, 일단 첫 번째는 저게 프랙처가 될 정도는 돼야지 저 오돈톰이 된 크라운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 크라운이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링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뎁스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뎁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뭐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앵글 하이스피드 벌을 기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로우 스피드만 가지고, 로우 스피드 스트레이트 버만 가지고 이제 발치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오돈토미 하는 것부터 이제 많은 것들이 사실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이스피드 앵글된 하이스피드로는 깊이 있는 곳이 닿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쓰는 버보다 긴 버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교류하는 이제 미국에 있는 공학과 선생님께서 보여주시기로 굉장히 긴 거를 쓰시고 계시는 걸 보여주셨는데, 저희 나라에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아는 후배가 뭐 출시는 아니고 이렇게 요구하고 했는데 결국은 출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유는 뭐 기술력이나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에서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거꾸로 사실은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긴 벌을.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벌들은 웬만해서 사실은 인페리어 알베올라 너브를 건드리지 않을 정도의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그걸 넣었을 때 그걸 건드릴 수 없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다른 얘기지만, 웬만해서는 그걸 건드리기 쉽지 않은 그런 길인데, 만약에 그보다 더 긴 벌을 그냥 쉽게 쓰신다면 이제 너브 데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벌을 제가 뭐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뭐 벌을 빼서 쓴다든가 이런 거를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물론 뭐 벌을 조금씩 빼서 쓰는 거는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우 스피드 핸드피스 스트레이트한 거를 이제 세워서 쓰는 건데, 사실은 지금 다음에 나올 사진들은 꽤 많이 깊은 것들이고, 사실은 저도 많이 헤맨 케이스들인데, 그 헤맨 케이스를 보시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알려드리고자 해서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엑스레이를 종종 찍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험적인 입장에서도 파노라마가 하나 들어갔을 때 PA가 하나 정도 들어가는 거는 내역상을 쓰면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뽑을 때 우리가 파노라마를 찍었다고 PA를 찍으면 안 되느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PA와 파노라마는 보이는 해상도든 뭐 전혀 틀리기 때문에, 루트가 휘은 걸 보려면 파노라마보다는 PA가 더 먼저기 때문에 PA를 찍고 파노라마 찍는 거에 대해서는 보험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또 2장까지는 제가 알기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3장 이후는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2장도 물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괄적인 환자를 사랑니 발치하고 PA를 2장 찍었는데는 아니지만요. 루트가 남아있거나 루트가 휘어있어가지고 발치 중에 한 번 정도 더 찍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한 바를 의하면 삭감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단 스탠다드 엑스레이 저도 뭐 5장도 뭐 그 이상도 찍을 때는 있지만, 보통 저는 이제 2장까지는 청구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정확한 그 보험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장까지는 가능하고요. 왜냐면은 두 번째는 이제 같은 이제 뿌리가 남은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찍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같은 용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깊은 것들을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걸 꼭 뽑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로컬에서 모두가 이런 걸 뽑아야 되는 건 아닌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것들의 해결 방법을 아신다면 조금 더 쉬운 사랑니에 대해서 해결을 더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깊은 거지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38번이고요. 이제 첫 번째로 제가 할 수 있는 오돈토미를 했어요. 여기까지잖아요. 안 되죠.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제 스트레이트 버가 나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위에는 부러졌고 또 이제 버 방향이 뒤에 하나 더 그렇게 잘 나온 상향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얘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로우 스피드가 이렇게 들어와서 딱 잘라주면 감사하겠지만 그렇게 세상살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걔는 각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들어가도 그래도 다행히 여기가 어떻게 잘렸는데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고요. 잘렸고 그럼 여기를 덧쳐서 일단 메지아를 뺐습니다. 메지아를 뺐고 이렇게 남습니다. 이게 난감하죠. 이게 되게 난감한데 그럼 여기서는 어쩔 수 없죠. 다시 더 여기를 어떻게든 어쨌든 쪼개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뭐 이거를 꼭 뽑으시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진을 가지고 뭐 그렇진 않지만 결국은 뽑았습니다. 이게 뭐 그냥 우여곡절하게 뽑은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뽑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그 단계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반대쪽인데 48번은 얘는 그래도 좀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요게는 끝일 건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정도만 되면 부러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게 여기가 무조건 파인컷이 돼가지고 하나가 딱 나와야 되지는 않기 때문에 부러질 수 있다, 프랙처를 시킬 수 있다면 이제 다음 단계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예,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좀 이제 두껍게 되면서 이렇게 잘린 거고요. 예, 근데 이게 딱 이렇게 되죠. 이게 이렇게 잘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얘는 스트레이트 벌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안 잘려요. 그럼 이것도 한참 이게 며칠 안 되는 사진들이기 때문에 결국 요거 하나 빼고, 결국 여기 조금씩 부러뜨리고, 하나씩 부러뜨려가지고 겨우겨우 뽑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게 꼭 깊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상상을 하시고, 이걸 내가 뽑아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했는데 끝까지 안 닿았어. 물론 닿으면 제일 좋죠. 안 닿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긴 걸 써야죠. 긴 걸 썼는데 긴 것도 이렇게 들어가.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일단은 세워서 최대한 이렇게 잘라보는 게 중요하고, 뭐 이런 깊은 거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이제 메지아부터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많이 이제 헤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헤매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결국은 끝까지 부러뜨려서, 빼는 게 이제 가장 단계로 있어서는,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루트죠. 사실은 제가 이제 4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사랑의 발췌 이제 그 학생 케이스가 있어서 사랑의 발췌를 할 때 오동토미는 어떻게든 했어요. 오동토미는 어떻게든 했는데 루트는 정말 어떻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도 안 나오는데 신기하게 그 레지던트 선생님이나 왔다 가시면 이제 루트가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할까? 그때는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게 뭐, 어떤 뭐, 맛을 써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단계가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세 가지 말씀이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거의 같은 말씀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홀이나 훅이라는 말씀은 이 사진에서는 아마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기억만 하고 계세요. 홀이나 훅을 저는 써서 루트를 쉽게 빼는 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루트 자체가 하나의 그냥 임팩션된 그런 어떤 치아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또 퍼즐을 만들어서 나오게 할지, 물론 간단하게 처음 말씀드렸듯이 펄크럼이나 훅을 만들어 가지고 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치아를 어떻게 뺄 것인가, 결국 마찬가지로 또 퍼즐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치아가 안 나온 데는 뭔가 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섹션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헤미 섹션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루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휘어 있기 때문에, 루트가 이런 식으로 뭐 휘어 있기 때문에 그 섹션을 하지 않고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거고요. 헤미 섹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오지 않는 경우들에는 다시 또 어떻게든 섹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섹션을 넣은 거고요. 이거는
루트의 중간을 한 번 더 갈라서 하든지, 그러니까 치아 내로 풀크럼을 만든다고 할 수도 있지만 퍼즐을 만든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두 가지 효과를 같이 기대하면서 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8번에서 발치를 했는데, 오돈토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루트가 남았어요. 루트가 남았으면 이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분명히 제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루트가 그 통법의 방법으로 루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첫 번째에 들어갈 건지 헤믹섹션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모든 환자에 있어서 헤믹섹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이제 뒤에 발치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 사진만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링구알로 이렇게 좀 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하고 그 발치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도 마찬가지 그런 거고요. 이제 이 사진은 제가 며칠 전이었는데 이것도 말씀드린 건 이건 38번이 아니라 48번에 대한 얘기고요. 그렇게 루트만 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40대 여자 환자였는데요. 그래서 통법에 따라서 그 디스탈 쪽에 있는 일단 본을 치고요. 엘리베이터를 해봤는데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헤미섹션을 했죠. 치아를 이제 오돈토미를 아예 이제 잘라서 뽑아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도 죄송합니다. 제가 피해를 안 넣었네. 사진 그 루트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크라운만 나오고 루트가 남았더라고요. 루트가 남았는데 사실은 여기 루트 나온 것 훨씬 더 어렵거든요. 이거 루트는 그나마 로우 스피드나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하게 그 접근이 가능한데, 여기는 하이 스피드가 닿는 게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하고 로우 스피드는 굉장히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뭐 사진 여러 번 찍고 해서 겨우겨우 나왔는데 그래서 요런 경우들 많이 제가 그 루트 좀 크게 남겨가지고 그 개원한 지 첫 해인가 둘째 해에 한번 이제 다른 그날 못 뽑은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호리존탈한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호리존탈한 경우에, 그리고 나이가 많은 경우에 조심하셔야 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간 그 발치 자체를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거를 지금 중간에 좀 보여드렸지만 실제 발치하는 거나 것들은 많이 어려운 거를 기준으로 잡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링구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뎁스 같은 경우 사실은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여기 뎁스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이게 그 안전지대가 얼마든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문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뽑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인 컷이 됐는데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홀을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니션을 하고요. 조금 아마 리젝션을 좀 했는지 모르겠고 이제 오돈토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사진에서 그냥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속도가 빨라지게 된 게 한 2년 전, 물론 이제 저도 한 2, 3년 하면서 환자를 많이 보게 되면서도 빨라지게 됐고, 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실 이 핸드피스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핸드피스를 제가 그 일렉트릭 모터를 쓰거든요. 근데 일렉트릭 모터가 토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따가 그 첫 번째 동영상이랑 두세 번째 동영상은 그 핸드피스 쓰는 게 틀리거든요. 거기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본을 갈리는 게 그 속도라든가 이제 토크가 전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도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올 초에 그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을 한번 돌린 적이 있는데, 아직 이제 논문을 쓰려고 이렇게 만들다가 아직 정리는 다 못하고 있는데, 저는 라운드벌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서지컬 라운드벌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서지컬 바 이렇게
피셔버처럼 생긴 그 라운드바였다면 사실은 링구알이 말리기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링구알이 다치기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라운드볼 쓰는 것도 있고 사실은 뭐 수련 받을 때부터 라운드볼 썼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만약에 이따가 이제 동영상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서지컬 버라고 얘기하는 그 벌을 쓰신다면 링구알 쓰실 때 많이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아에는 이렇게 오돈토미가 돼서 나왔고요. 요게 사실은 여기선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다가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덴테이션을 넣는 거거든요. 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가 저는 루트 피커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꽂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왜냐면 여기를 엘리베이터를 하실 수도 있고 여기를 덮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저한테는 도움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초 사진은 박택자 교수님 보시면 안 될 텐데 그리고요. 다음은 이제 아까 그 루트 한 데서 보여드린 그 8번 이제 호리존탈한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를 이미 친 사진이네요. 이미 쳤고요. 사실은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디스탈 쪽을 그러니까 버티컬한 경우에 있어서 매지알만 가지고 하지 않으시고 그 디스탈에다 그 엘리베이터를 넣어 보셨다 안 넣어 보셨다가 사실은 발치에 있어서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매지알에서만 하려고 그런다면 안 나오거든요.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디지털에서 넣으시는 경우 후 신세계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이걸 본 리젝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있지만 사실은 요 안에도 본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그 엘리베이터를 넣어보고 안 되는 경우 여기를 이제 물론 이제 파노라마상에서 이제 확실하게 여기 본이 있겠다 그러면 이제 들춰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먼저 넣어보고 하고요. 요 위에 있는 그 치아를 덮고 있는 알베올라 본이 있는 경우들이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AGR에 넣었는데 안 나와서 3번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디스탈을 넣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만약에 제가 아주 기본적인 그 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기는 한데요. 이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했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 치아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뭔가를 빠져나오는 그 느낌이요. 그 느낌을 아직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을 날 수 있는 그런 그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항상 이런 거를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퍼즐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치를 하시라 말씀드린 거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T자형으로 오돈토밀한 그런 간단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시전을 하고요. 그래서 본이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본을 좀 쳐서 치아가 파인하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는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나중에 더 지저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크라운 부분 정도는 우리가 오돈토미알 바깥쪽은 다 쳐서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죠. 오돈토미를 했죠. 오돈토미를 하고 오돈토미를 해서 부러졌는데 이제 안 나오는 경우죠. 안 나오는 경우는 이제 T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버티칼로 한 번 더 오돈토미를 하는 거죠. 버티칼로 한 번 더 오돈토미를 하고 나면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링구아를 먼저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루트 피컬을 넣든 여기다 넣든 보칼을 먼저 뽑을 수도 있고 이것도 예를 들면 반이 아니라 3대1이 될 수도 있고 있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버티칼로 오돈토미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치아를 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서 홀을 만들어서 홀이든 훅이든 풀크라운이든 이렇게 만들어서 빼내는 그런 치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동영상 3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치아고요. 요거는
제가 한 3년, 2, 3년 하여튼 조금 된 사진이고요. 좀 된 동영상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렉트릭 모터를 쓰지 않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냥 이런 데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어시스트 없이 한번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소리가 지금 안 돼 있네요. 소리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사실 소리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니셜을 하고 있고요. 이니셜 했고, 이제, 피판을 거상하고 있고요. 링구알 쪽에는 살짝, 버칼 쪽에는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한 57분에 시작한 거고요. 이렇게. 이게 레지던트 때 이렇게 하던 게 버릇이 돼서 그냥, 할 수 있게, 그냥, 합니다. 사실 이렇게 잘 보일 만한, 사람이 찍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현미경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다음 사진은 사실은 그 헤드 카메라를 사가지고 해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보여드리고요. 이 소리가 나야 조금 그 생동감은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서 사실은 깨지면서 하는 거잖아요. 하이스피드가.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타닥타닥 깨지지 않습니다. 그냥 웅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오돈토미는 다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프랙처를 먼저 한번 시키고 뒤쪽으로 한번 민 다음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퍼 올려서 치아를 해서 해냈고요. 그 다음에 그 훅을 이제 처음에는 안에 그 염증 조직 한번 긁어내고, 그 다음에 홀을 만드는 거죠. 이제 훅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 누구죠? 루트 피커로 이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풀크럼에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퍼케이션에다가 딱 넣는 게 아니고요. 퍼케이션에다 넣어서 그냥 빼셔도 되지만 홀을 만들어서 빼시는 게 마찬가지 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한 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손을 제가 넣었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발치를 했으면 그 몰딩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사실 발치가 좀 그러니까 링구얼 플레이트가 물론 깨져나가거나 그런 걸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버칼본 같은 경우 이렇게 꾹꾹 눌러서 되는 건 아니고요. 상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발치하면 몰딩 하라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한번 확인하는 게 확인 의미도 되고, 몰딩의 의미도 되고, 그래서 꼭 한번 손을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먼저 제일 처음에 보통 이제 링구알 사인을 한번 보기 때문에 링구알에 한번 눌러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으시냐고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립 사인 먼저 보고 링구알 사인 그렇게 보는데, 솔직히 립 사인이 블럭의 완벽한 사인이라고 보지는 제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립 사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럭이 확실히 된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사실 이렇게 봐서 제대로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오돈토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소리를 들으시면 확실히 느끼는데, 오돈토미 하는 게 정말 틀립니다. 저는 회사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렉트릭 모터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돈토미를 하고 있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링구알 쪽을, 아까까지는 이제 한 반 정도에 있는 버칼 쪽에 있는 걸 한 것 같고요. 지금부터 사실은 조금 위험한, 어떻게 보면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 좀 유의해서 우리 치아의 콘케이비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될지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라운드버기 때문에 우리가 치아 안으로 들어간 이상 플랩이 말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여기는 이제 오돈토미 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안전지대가 있었던 치아이기 때문에 넣어서 밑에서 이제 오돈토미 한 치아를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돈토미 한 치아가 나오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또 훅을 넣어서
루트를 빼내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렇게만으로 무조건 나오진 않겠죠. 그럼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헤미섹션 한다든지 또 그 다음 단계 그렇게 생각하셔서 단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 이제 요 38번인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이스피드 그냥 한다면 약간 고민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들어가면 에나멜로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러면 이렇게 잘라볼까? 왜냐면 우리가 시멘트에서 자르는 게 에나멜에서 자르는 것보다 훨씬 쉽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 하이스피드 쓸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토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자르나 아니면 에나멜에서 그냥 들어가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소리가 안 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마찬가지로 링구아를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이니션을 살짝 하고요. 버칼은 확실히 제끼고 링구알은 아마 한 번 정도 이렇게 잘 보이면 말고 안 보이면 한 번 정도 이렇게 링구알까지 열릴 수 있을 정도만 보일 정도로만 이렇게 비판을 거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가 들어가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버가 그냥 여기가 에나멜질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속도가 그냥 하여튼 굉장히 세거든요. 토크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하이스피드랑 좀 비교하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살짝 하면 이게 앞에 건 이제 부러졌고요. 부러져서 이제 빼내는데 얘는 워낙 20대 초반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냥 쉽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여기까지 해서 대충 마무리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업의 발치라는 게 단계가 있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거, 그런 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